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려줄까요? 궁금해요? 얼마 전에 다른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정 대표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 독서 모임 했고요 이랬더니 얼마나 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1회까지 했고 62회 이랬더니 눈이 막 진짜 요만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알려줄까요? 궁금해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꾸준함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꾸준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계획한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 그쵸. 한 번도 뭐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석세스를 반복하는 사람들만 꾸준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꾸준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꾸준함을 한 줄로 재정의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그 달리기도 꾸준히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언제 쉬게 되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쉬게 되거든요. 네, 저는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빠지고가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어떤 순간에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시 재개만 하면 얘는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잠깐 멈출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킬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실패할 것을 계획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너무 완벽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형 인간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주 5회 달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주 2회 달성.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펴보면 되게 촘촘해서 그게 성공과 실패가 하루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꾸준함으로 연결되는 거는 성공의 경험이 쌓여야만 꾸준함으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실패했어 하는 순간 나는 어차피 작심삼일로 끝나는 인간이었어 라고 자꾸 자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쉼도 함께 계획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감을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럼 또 다른 스킬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SNS를 하시는데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올리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는 거 그거를 정말 딱 한 장 심플하게 찍어서 매일 인스타에다가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말도 안 쉬고 정말 보면서 진짜 이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팔로워 수도 많지 않고 좋아요 수도 많지 않고 댓글도 안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꾸준히 뭐 한 1년 가까이 하셨어요. 하시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안 올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안 하면 사실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는데 어떤 분이 DM을 보내셨대요. 땡땡님, 저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DM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DM을 받고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누군가는 나를 응원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다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빡시게 사나 그러면 사실 되게 많이 멈추게 돼요. 그럴 때 저는 주변에 많이 알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또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사람들 다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로미는 빨리 성장하고 싶진 않았어요? 성장하고 싶죠. 네, 당연한 말이죠. 네. 왜냐면 20, 30대는 그래도 젊으니까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내가 나이 40 먹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더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체력이 안 되고 또 애 키우다 보면 또 시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조금 많이 봤어요. 내 현실은 여기 있는데 내 머릿속의 이상만 여기 있으면 사실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냥 의도적으로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좀 낮췄던 것 같아요. 저희가 꾸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기 힘든 게 사실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어떤 숫자를 만드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미는 그런 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숫자를 보되 숫자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힘들어요. 리얼비긴스 시작하니까 정말 초단위로 계속 몇 명을 눌렀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숫자가 있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숫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8시에 유튜브 컨텐츠 1개를 업로드 할 거야.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숫자는 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통제하지 못한 숫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찍었어. 내 영상의 퀄리티는 진짜 너무 좋아. 사실 자신하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기만 해봐 끝장났어 이런 자신감은 있는데 사실 그게 알고리즘을 타고 안 타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보고 본인의 능력 탓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회수가 예를 들면 120회야. 이러면 내가 능력이 없나 봐. 난 여기에 소질이 없나 봐. 난 이건 아닌가벼.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그 과정 중에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끝나고 프로젝트가 끝나서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때 다시 리셋을 하거나 포기를 할 땐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해본다거나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정 중에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던 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해 보시고 나의 꾸준함을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다. 제가 예전에 친한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과학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저기 있는 이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어떤 별이 가장 예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똥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반짝이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저렇게 반짝이는 별은 사실은 소멸하는 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SNS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사실 시작점에서 정말 초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정말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웃수 100명이 안 넘어. 근데 저 사람은 봤더니 한 달 만에 막 10,000명 만들고 막 이러면서 저라고 뭐 어떤 질투심이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저 스스로 컨트롤할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많이 자책을 했었어요. 잘 살펴보면 빠르게 반짝이고 빠르게 올라가는 별들은 빠르게 소멸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짝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짝이는 별은 소멸하는 별이다. 나 역시 빠르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쩌면 느리게 천천히 꾸준히 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짜 좋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서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보고 계시죠? 네.